안녕하세요. 리얼터 브라이언입니다. 제가 지난 비디오를 통해 투자 가치가 높은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본질적인 가치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공간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둬서 그만큼 입지, 즉 로케이션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오늘은 언제 부동산을 사야 하는지에 대한 시기, 즉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모든 상품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즉 어떤 상품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가격은 올라가고, 반대로 공급이 증가하면, 즉 그 상품을 얻기가 쉬워지면 가격은 떨어집니다. 부동산도 상품이기 때문에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 수요와 공급입니다. 그러면 다시 언제 주택을 구매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으로 돌아와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향후 수요가 공급보다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부동산을 구매하시면 되고, 반대로 향후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드시면 부동산을 파시거나 아니면 구매 결정을 조금 뒤로 미루시는 게 더 현명한 결정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단기적인 수요와 공급은 너무 많은 변수에 따라 변화하고, 또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 따라서도 변동이 되기 때문에 경제 전문가들조차도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유튜브에서 연초마다 그의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상승론자도 있고, 반대로 하락론자도 있습니다. 이렇듯 단기적인 수요와 공급은 전문가들조차 예측이 매우 어렵지만, 장기적인 수요와 공급은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먼저 공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공급은 많은 경우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받고, 두 번째로는 얼마나 건설사들이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부의 정책은 어떤 지역을 개발을 추진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게 되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고 양질의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지만, 반대로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서 필요한 부대 시설, 예를 들면 공원이나 병원, 놀이터, 학교, 이러한 시설들도 같이 제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또 갑자기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교통 체증이나 범죄가 증가한다거나 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발에 있어서 항상 밸런스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캐나다 주택 부족 현상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정부에서 주택 개발을 너무 과도하게 규제를 두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택의 공급은 건설사, 즉 디벨로퍼들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공급을 추진하느냐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디벨로퍼들의 개발 의지는 바로 그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건축 자재비가 올라가게 되면 주택을 분양해서 벌 수 있는 돈보다 코스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재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또한 각 시에서 건설사가 개발을 하려고 하면 공원이나 주차장, 놀이터 등 공공시설도 같이 시에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마다 일정 부분 세금을 걷게 되는데, 이 세금이 높아질수록 건설사 마진은 줄어들게 돼서 마찬가지로 재개발 추진을 꺼리게 되죠.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고 정부의 규제가 줄어들수록 개발자 입장에서는 같은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개발에 적극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장기적인 공급을 우리가 데이터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하우징 스타트라는 데이터를 보시면 됩니다. 이 데이터는 캐나다 모기지 부동산 협회인 CMHC에서 매달 발표를 하는데요. 이 데이터는 얼마나 많은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콘도가 그달에 신축이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 각 연도마다
신규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0년부터 이렇게 급격히 공급량이 늘어난 이유는 이때 거의 0%에 가까운 저금리 때문일 것이고요. 이때부터 다시 금리가 조금씩 오르면서 주택 공급량이 다시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규 주택이 착공하는 종류에 따라서 예를 들면 콘크리트 고층콘도 같은 경우는 최소 4에서 5년이 걸릴 것이고요.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는 그것보다도 짧은 1년에서 3년 정도 건설 기간을 예측해 보면 이 그래프를 통해서 향후 3에서 5년 후에 주택 공급량이 늘어날 것인지 줄어들 것인지를 대략적으로나마 예측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수요는 어떨까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수요를 결정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인구 증가, 금리, 경제 성장률, 실업률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금리나 경제 성장률, 실업률 같은 수치는 예측이 어렵더라도 최소 인구 증가율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도시가 사람들이 살고 싶어서 다른 도시나 다른 나라에서 이주를 많이 하는 도시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살기를 기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싶어 하는 지역인지는 보통 분들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단기적인 수요와 공급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수요 공급을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는 몇 가지 부동산 시장 지표로 현재 시장이 바이어스 마켓인지, 즉 공급이 수요보다 높은 시장인지, 반대로 셀러스 마켓인지, 즉 수요가 공급보다 높은 시장인지를 파악함으로써 그때그때 대응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현재 공급을 알 수 있는 지표로서는 이번 달의 신규 리스팅 수를 통해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이번 달 신규 리스팅 수가 늘어났다는 의미는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더 많은 사람들이 집을 팔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죠. 반대로 수요를 알 수 있는 지표로는 거래량을 통해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급과 수요의 밸런스 지표로는 인벤토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규 리스팅 수가 증가해서 단기적인 공급이 늘어나더라도 거래량이 증가해서 시장의 인벤토리 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공급은 단기적으로 증가했지만 수요는 더 크게 증가를 해서 시장의 인벤토리 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현재 수요 공급 현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지표로는 SAR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SAR 지수는 Sales Active Ratio의 약자인데요. 이 한 달 동안의 거래량을 현재 인벤토리 수로 나눈 수치입니다. 이 SAR 수치가 20%라는 의미는 현재 100개의 집이 리스닝이 되어 있다면 이 중 20개의 집이 한 달 내에 거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AR 수치가 20% 이상이면 셀러가 시장을 주도하는 셀러스 마켓을 의미하고요. 이 수치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바이어가 시장을 주도하는 바이어스 마켓을 의미하고 12%, 20% 사이면 어느 쪽도 치우치지 않은 밸런스 마켓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또 중요한 요소인 수요와 공급에 대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